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는 이 공기 중에 공기 중에 분명히 이제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를 표시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습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그 수증기가 얼마큼 들어있느냐는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습도라고 하면은 보통 상대 습도를 말해가지고 그 상대 습도는 뭐냐면은 그 공기 중에 지금 얼마큼 들어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온도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큼인데 지금 얼마큼 들어있냐 이런 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상대 습도고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이거는 없다.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분에 수증기압을 썼으면은 뭐 헥토파스칼이라 가지고 다 지어지고 그렇죠? 혼합비라 그래 가지고 무게로 했으면 또 다 떨어져 가지고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대 습도는 공기 사방 1m 안에 몇 g이 들어 있느냐.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램 퍼 미터 삼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실제로 들어있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왜? 온도가 낮으면은 수증기가 조금 들어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상대 습도를 표시하면은 바꿔 말하자. 다시.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있는 것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증기 양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만큼이 들어있다 해서 꽤 많이 들어있지만은 온도가 높으면 그릇이 훨씬 더 크니까 상대 습도는 적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작아지니까 이 안에 드는 게 가지고 같은 절대 습도는 같다고요. 그렇죠? 근데 상대 습도는 얘는 적고 얘는 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얘가 기분에 우리가 딱 척 보기에는 사방 1m 안에 몇 g이 들었냐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수식으로 쓰면 얼마나 했어요? 217분의 t분의 2 해가지고 온도하고 수증기가 이거는 뭐 당연히 수증기의 양이니까는 함수겠지만 온도하고도 함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하고도 관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 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너무 많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 혼합비 비습은. 그렇죠? 이거는 계산하는 게 이제 잊어도 좋다. 뭐 몰라도 좋다. 다시 뭘 알아야 되냐? 622분의 p-2가 되고 얘는 622의 p분의 2다. 교과서 틀렸으니까는 미스프린트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1000일 때 얘 기껏해야 20,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작아서 그냥 이렇게 써도 둘이 혼용해서 써도 된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은 공기 중에 있을 때 혼합비하고 비습을 구하면 혼합비가 크다. 그렇죠? 왜? 적은수를 나눠줬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수증기 여기 다섯 번째가 수증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압 그랬으니까는 이거는 단위가 헥토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건조 공기하고 수증기가 있다면 얘가 차지하는 분압을 말하는 수증기의 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는 질소가 나타내는 질소압, 산소압 다 합해서 수증기압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수증기압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구할 방법이 없어요. 수증기압 또는 이 혼합비의 이 양은 구할 방법이 현존하는 측기로서는 종관 측기로서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수증기압은 건습고 온도의 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지금 온도계가 똑같은 온도계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꺼즈로 싸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서 막 증발하면 여기가 포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증발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간다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증발하면은 잡열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1g 증발할 때 600kg씩 가지고 와서 온도가 시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싹 없어지면 또 막 또 증발이 또 일어나고
또 증발이 또 일어나면 또 바람이 불어서 나가고 막 그래서 되면 언제가 평형을 이루는 온도. 이게 노점은 이 습고 온도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또 여기서 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고 온도라 이게 습고 온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압력에서 구해서 했다 해서 등압 습고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고 온도예요. 그러면은 자, 이 습고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만약에 공기가 100%로 포화됐다 그러면 증발을 안 하겠죠. 그러면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하고 같다고요. 그런 대신 이 공기가 건조하다 그러면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서 이 차이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건고 온도가 몇 도일 때 얘가 둘이 차이가 얼마큼 나면은 수증기압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쫙 만들어 놓은 것이 상용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구할 법도 없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수증기압을 측정을 못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헥토파스칼이면서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 물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표로 나타낸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273도 0도가 되면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얼음은 이렇게 나갈 것이고, 여기를 삼중점이라 하는데 이것이 6.11 헥토파스칼이라는 거, 0도실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 헥토파스칼쯤 되는구나, 적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증기압이 이 정도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예요. 그리고 재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러고 뭐로 또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여기를 이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선도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용해 보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둘이 같다고 치고 뭐 이랬으면 약간 혼합비가 이게 워낙 작으니까는 622분의 P분의 2라고 써도 이걸 혼합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워낙 적으니까 뭐 비습이라고 봐도 좋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620인데 이 기압을 622 헥토파스칼에서 보자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약분이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기를 건조 단열 쪽으로 622까지 올라가서 보면은 그때의 혼합비 값은 어디서 나와? 노점 온도에서 나오잖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둘이 계수가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단위는 물론 얘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고 얘는 헥토파스칼이지만, 그렇죠? 단위가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자, 우리가 여기가 T라고 그러고 여기 TD라고 그러고, TD가 지나가는 포화압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도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TD를 지나는 얘가 만약에 뭐 20도일 때 이게 10도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노점 온도가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은. 근데 얘를 이 온도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620 헥토파스칼로 가잔 말이에요. 여기가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치고 850, 62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포화 혼합비서니까 얘가 그러면 자 이게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갔으니까는 15나 뭐 이렇게 되겠죠. 많겠지 뭐 이쪽으로 갔으니까 온도가 높은 쪽이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서 쭉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15에다가 헥토파스칼만 붙이면은 그램 퍼 킬로그램이 아니라 이 원리에서 이 수증기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선도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복잡해서 모르겠어. 몰라도 좋다. 약간 단어선도가 그게 파워풀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나왔으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상대 수도를 구한다 그러면 얘 이렇게 지나가는 얘하고는 얘에서 상대 수도 구하는 거죠. 상대 수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S분의 W 곱하기 100에서 상대 수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한 것이 이게 2죠. 얘가 W 혼합비고 이거는 포화 혼합비고, 그렇죠? 이게 포화 혼합비서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더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예요? 2S라고. 그러니까 2S분의 2에 곱하기 100해도 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썼던 게 그래서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서 좋다. 다음에 또 우리가 기상기사 문제 풀고 막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안 들어본 사람하고 들어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때 되면 이런 걸 들어본 사람은 이해가 빨라져. 그렇죠?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리가 뭐냐? 이 원리라는 얘기라고.
그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 이거를 저기 P를 갖다가 622 헥토파스칼로 놓는다고요. 그러면 약분이 돼가지고 이 혼합비하고 이 수증기압하고 계수가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 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의 값에 계수는 같으니까 단위만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 헥토파스칼로.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압이 나오고 여기서 포화 수증기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T를 지나는 이 포화 혼합비선이나 뭐 이런 거가 나오면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그릇의 크기고 이게 담겨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그릇의 크기고 이게 들어있는 게 나오는 이런 개념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에서는 포화 혼합비 값이 나오고, 노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 값에서는 혼합비가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원리는 이거예요. 그거는 다시 우리가 일기 분석 시간에 단위선도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하고 또 연관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공기 중에 수증기압은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절로 나왔죠. 여기 다음도 그거죠. 아, 노점 온도가 나왔구나. 아까 습고 온도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노점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점 온도는 노점 온도는 당연히 도시인데 이 노라는 것이 그 이슬로예요. 노점 온도.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이슬점 온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슬점 온도 또는 노점 온도로 하는 건데, 그냥 이슬점 이런 식으로 온도자를 안 붙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상청 문제에서는 노점 온도라고 표시할 거예요. 이슬점 온도. 그런데 그냥 이슬점 또는 노점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가 T라고 했으면 여기 T라서 구해진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왔거니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저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리가 뭐냐면은 노점 온도의 원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지금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딱 정해졌으니까 뭐가 정해져? 그릇의 크기가 정해진 거라고요. 몇 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 들어있는 놈이 이놈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30도라고요. 30도. 그러니까 이 그릇의 크기가 뭐 30g per kg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15g, 실제로 공기 중에 얼마큼 들어있냐면 15g이 들어있다고 쳤어요. 공기 1kg당. 그래서 그걸 여기다 표시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점 온도라는 거 뭐냐면 여기다 놔두고서는 온도를 낮춰. 촉촉촉촉 낮추면 그래서 자꾸 작아지잖아.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도망가거나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줄어서 딱 같아졌을 때 그때가 노점 온도라고요. 그러면 쉽게 노점 온도를 구하는 방법. 자, 여기 지금 방이 하나가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책상이 하나 딱 있고, 여기에 이 컵에 하나 딱 놓고 여기다 그래서 이 온도를 30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얼음을 딱 집어넣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얼음이 뭐 영하 몇 도씩 되니까는 요 주위가 30도였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온도가. 이 얼음이 영하 몇 도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딱 건조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얘가 요 주위 온도가 30도였다가 29도였다가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여기 컵 주위 온도가 딱 때려가지고 20도가 딱 되니까 여기 물방울이 막 얹히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그게 이게 20도 이거라고요. 요 주위가 포화됐을 때 그때 온도가 그게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얘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으면은 한참 내려가야지 물방울이 생기는 건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은 29도만 돼도 팍 수증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표를 쫙 보면은 30도일 때 뭐 포화 수증기가 표를 보면은 10도일 때는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뭐 10g 들어갈 수 있고, 20도일 때는 뭐 15g 들어가고, 30도에는 뭐 30g 들어가고, 40도에는 뭐 45g 들어있다고 이런 표가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일 때 얼마예요? 아, 30g이구나.
그럼 이때가 얼마예요? 그러면 15g. 그러면은 이 공기는 여기가 15g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0g분의 15g에서 이 공기는, 이 실험실의 공기는 50%가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노점 온도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험실이니까 라프하게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온도가 언제 정확하게 언제 딱 이슬이 맺히냐 이거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구나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공기를, 그러니까 이 공기가 얼마예요? 이 방 안에 1kg당 좀 15g이 들어있는 그 15g이 들어있잖아요. 얘를 포화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15g이 포화가 됐다고, 포화가 되는 온도, 그게 노점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이 또 있죠. 지금 이게 15g이라고 그랬죠. 이 표를 봐가지고 15g 치면은 30도일 때 30g이 들어가서 있다 그랬죠. 그럼 얘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또 있죠. 이 방 안에 수증기를 2배 정도 더 집어넣으면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 안에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를 낮춰서 지금 들어있는 15g이 포화가 되게 하는 거, 노점 온도까지 내려주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있는 게 15g인데 최대로 들어갔는 게 30g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당 15g을 더 집어넣으면 또 포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이 일단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배우면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혼합안개 배울 때 하기로 하고. 여하간 지금 책상 위에 컵에 물이 지금 반 차 있다고 쳐요. 그렇죠? 반 차 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첫째 방법은 여기다 물을 더 집어넣어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죠. 이 방 안에 공기가 지금 실제로 들어있는 게 15g, 1kg당 15g 들어있고 이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갔는 것이 30g이라 그러면은 15g만큼 더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을 증발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게 물을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컵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그릇을 줄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노점 온도까지 낮춰주면 포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배운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는 혼합안개 배울 때 배우면 돼요. 그럼 그때서 또 다시 이것까지 해주니까는 앞에 것까지 또 그때 유치해가지고 완전히 알면 돼요. 그렇죠? 일단은 쉬운 게 두 가지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자, 노점 온도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 온도는 뭐예요? 노점 온도는 단어 쓴다고 얼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T고 TD라고 있으면은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는 여기서 나오고 들어 있는 건 여기서 나오니까는 온도가 낮춰서 딱 같아졌을 때 온도가 노점 온도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면 되잖아. 이거는 늦가을이나 초봄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낮에 기온이 높아진 30도 이렇게 올라가다 저녁 때 되면은 뭐 10도 심지어 뭐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온도가 있고 뭐 이러는 것은 그 에너지 소스는 어디서? 태양에서 모는 거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는 단파예요. 그래서 이 공기를 데피지를 못해. 이 지가 이렇게 떨어가지고 진하게 바쁘지 이걸 덮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이 공기가 높아지는 것은 일단 태양에서 오는 단파가 나가지고 이 땅을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땅을. 그럼 땅이 가열이 되면은 온도를 가지는 것은 장파 복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받은 것보다 긴 파장으로 복사를 한다. 얘는 파장이 그러니까 이 공기를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지 이 위서부터 태양열이 직접 이 기체를 가열시켜서 상층부터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여기가 이 공기가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낮에.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일사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건 없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식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복사냉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파 복사가 계속하면 얘가 들어온 영향을 뺏기니까 30도였다가 29도, 뭐 28도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얘도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30도라고 치자고요. 낮에는. 근데 30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얘를 계속 들었으니까 30g이라 그래 치자고요. 그렇죠? 30g. 근데 들어있는 게 얼마냐면 지금 15g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니까는 공기 포화될 수가 없죠. 오히려 좀 건조한 편에 속한단 말이야. 그런데 밤이 되니까 얘가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28도, 29에다가 뭐 20도가 딱 되니까 얼마 돼? 15g이 20도가 되면은 20도일 때 포화 수증 기압이 15g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진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T에서 이게 30이고 여기가 TD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도, 20도라 그래? 20도? 20도일 때 예를 들면 20도일 때 여기 T가 30도, TD가 20도 되면 이때 이게 15g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15g이 되니까 이게 포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니까는 공기가 포화가 됐으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내려갈 것도 없고 돌이나 뭐 나뭇잎 이런 것들이 먼저 기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표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를 노점 온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모여서 또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 노점 온도고. 이게 영하로 더 치면 그게 얼어서 서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점 온도의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안개가 연결되니까 안개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복사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 지금 그래서 수증기는 지금 공기 중에 15g이 그대로예요. 변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아침이 돼서 해가 나면 온도가 20도에서 뭐 21도 막 올라가니까 그때 다시 또 상대 수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릇이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안개가 싹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비슷한 얘기를 자꾸 연관된 걸 자꾸 들어서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 노점 먼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자. 이게 이제 습고 온도예요. 습고 온도. 자, 습고 온도가 온도계가 두 개 있을 때 여기서 얘가 나타나는 것이 습고 온도라고 했잖아요. 얘가 증발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게 습고 온도라고 해서 이거는 등압 습고 온도고. 그런데 이것이 마침 어디서 이 습고 온도를 구하려면은 이거는 그냥 온도계만 두 개만 있으면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단열선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단열선도에서는 어떻게 구해? 여기가 T라 그러고 온도라 그러고 이거를 노점 온도라 그러면은 이 T를 지나가는 건조 단열선.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만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혼나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공기가 있으면 그릇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온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열에 변화되는 것은 그 사탕 안에, 깡통 안에 사탕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공기가 여기 지금 이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탕통에 사탕이 10개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10도라 그러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얘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서 그릇을 반으로 줄이면은 그 안에 사탕수는 그대로 10개잖아요. 하지만 효과는 한 깡통에 20개 들은 거랑 같은 효과 아니에요. 반 깡통에 10개가 들었으니까 그럼 온도가 20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돼? 공기를 압축시키면은 열 출입이 없어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 공기를 상층으로 올려서 부피가 늘어났어. 그래서 사탕통이 2배로 늘어난 거라고. 그럼 사탕에게서는 그대로 10개죠. 하지만은 한 통에는 5개 들어있는 효과 아니야. 온도가 5도로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 그렇게 정하자는 얘기야. 뭐라 그래? 공기가 딱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이거는 열쪽이고 지금 얘기한 건 열쪽이고 수증기 쪽은 뭐라 그래? 당무에서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그릇은 온도가 높으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적어진다. 그거고. 그다음에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면은 온도가 변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 깡통에 사탕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우리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자전거에다가 바람을 넣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뭐 펌프로다가 진공 펌프로나 막 해서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열 나는 건 당연해요. 마찰 때문에 열이 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느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져보세요. 뜨뜻해요. 그게 압축에 의해서 이 단열 승원된 거라고요. 그럼 이걸 못 믿겠으면은 또 다시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냉장고가 어떻게 된 원리냐면 냉장고나 에어컨이 냉장고라고 생각하죠. 냉장고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못하겠어 컴프레서가 있다고요. 컴프레서.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프로온 가스를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압축된 거를 갖다가 위에 냉장고가 냉동고 거기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그 공기를 또 다시 모아서 여기서 압축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하죠. 여기는 차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에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실외기를 안에다 놓으면은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가지 마찰열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빼내려가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공기를 확장시키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이 나는 이유는 압축시키니까 열이 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단열 압축이고 여기는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는 부피가 늘어나니까 사탕통이 커지니까 사탕이 지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습고 온도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가 건조단열 우리가 기상학에서는 100%로 포화가 되지 않은 건 건조 공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얘가 변하는 것을 여기다 표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니까는 뭐 공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건 상관을 안 해요. 약간 고도만 높아지면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얘는 단열선도가 지금 모양이 뭐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이쪽은 이거는 다 한 점이에요. 여기가 다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요. 1차원적인 거라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 3차원을 여기가 1차원으로 만들고 높이하고서 2차원으로 표시한 거라고 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3차원인 걸 갖다가 어느 한 차원을 죽여서 2차원으로 다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x, y 이거를 z축이라고 그럴 때 이거 x, y를 한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한 개를 여기서 쓴 거라고.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요. 왜?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또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리로 지나가는 이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 그릇의 크기는 이렇게 해서 따라서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여기를 지나는 여기도 다 같은 공기 안에 지금 이 공기 안에 T가 있고 T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TD를 지나는 포화온압비의 값은 얘가 부피가 늘건 줄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는 이 그릇이 작아지고, 그쵸? 작아지고, 그래서 이 그릇만 작아지는 거지 이 수증기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얘가 아까 깡통 안에 사탕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이게 깡통이 커지니까 사탕이 계속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온도가 떨어질 뿐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릇의 크기가 커서 뭐 60% 뭐 50% 그랬는데 올라가니까 그릇이 작아지니까는 여기 52, 60, 70 막 가다가 여기 딱 해서 100%가 돼서 같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
LCL 고도라 그래요. 이거를 저기 상수 응결 고도. 그래서 이거는 저기 시간에 나올 테니까는 일기 분석할 때 나올 거니까 너무 저기 지금 잘 모르라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가 쭉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물론 이거 부피가 커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수증기만 갖고 따지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야. 근데 올라가니까 이 그릇이 작아져 가지고 딱 같아져서 이거 포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갈 때는 포화가 안 됐으니까 건조단열선을 막 따라서 올라가다가 여기 딱 됐으면 이제 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그릇하고 똑같아진 거라고요. 그럼 이 공기는 뭐예요? 수빈 공기야, 이제부터는 건조 공기가 아니고. 그래서 수빈 공기는 여기에 지금 무수히 많은 저기 포화 저기 수빈 단열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뭐 저기 양쪽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딱 여기를 지나갈 수는 없겠지. 거기 단열선도에서. 그러니까 그 양쪽에 지나가는 걸 봐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자 건조 단열선 저기 기본 등치선이 5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것이 건조 단열선. 이게 뭐야? 등압선. 이거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포화 혼합비선. 그다음에 건조 단열선, 수분 단열선. 그래서 이 수분 단열선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저기 건조 공기일 때는 포화가 안 됐을 때는 건조 단열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포화가 되는 순간에 얘가 신분이 바뀐 거야.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수분 단열선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래서 이 LCL에서 저기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온도. 이거를 습고 온도라고 그래요. 습고 온도. 그래서 이 온도가 아까 얘하고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도 이렇게 낮게 나오겠죠? 이게 습고 온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등압에서 구했다 해서 등압 습고 온도. 이거는 단열선도에서 구했다 뭐 단열 습고 온도 또는 위 습고 온도. 그래서 습고 온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온위의 개념도 한번 배웠을 테니까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편의상 이거를 뭐 850이라고 치면은 850에서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온위 세타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수분 단열 저기 습고 온도가 이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를 이거 습고 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를 이 온위는 건조 단열 쪽으로 내려온 거지만은 습고 온위는 수분 단열선을 따라 내려와서 1000헥토파스칼 했을 때 나타나는 온도. 이게 10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려왔으면 승온돼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습고 온도, 습고 온위, 기온 온위. 이거는 저기 노점 온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까지는 우리가 다 배웠을 테니까. 자, 습고 온도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온도가 있냐면은 이것도 자 그러면 왜 습고 온도가 저기 공기 중에 저기 수분을 표시하느냐? 습고 온도가 기온하고 차이가 없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 한 척도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다음에 습고 온도가 낮게 나타나면 아주 낮게 나오면 그 공기는 건조한 공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 습고 온도도 공기 중에 습도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로 노점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노점 온도도 기온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공기 중에 습기가 많구나. 근데 노점 온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야, 기온보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건조한 공기구나. 다 이게 여기 공기 중에 수증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온도라는 게 있어요. 자, 습고 온위 하고 쓰고 8번인가? 8번 가온도. 자, 가온도는 버철 뭐 이래 가지고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뜻에서 뜻인데 이 가온도의 개념이 뭐냐면은 자, 공기 중에 이렇게 해서 뭐 그릇이 수증기 있는 것만 이렇게 표시해 보단 말이야. 수증기가 있는 게. 그러면은 이 수증기만 놔두면은 얘의 무게는 뭐 이게 저기 비율로 따졌을 때 뭐 1몰일 때지만은 이것은 무게가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은 얘가 18g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비율. 그럼 건조 공기는 30g이라는 소리예요. 30g. 1몰일 때.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일 때는 얘가 수증기는 18g이 되고 건조 공기는 30g이에요. 그러니까 건조 공기하고 수증기하고는 어느 게 무겁냐? 건조 공기가 훨씬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초창기 때들 많이들 그냥 막연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갔으니까 무거워졌겠거니 하고서 써서 많이 틀린 문제가 나는데 이제는 그거에 속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자 이거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18g이고 30g이면은 자 이 안에 들어 있는 분자의 개수는 어떻든 간에 정해져 있어요. 0도씨 1기압일 때 그 공기가 딱 있으면 그 안에 몇 개 딱 들어가는 분자의 개수가 정해졌다고요. 그놈이 무거운 놈이 들어오고 가벼운 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1몰이 전부 가벼운 수소로만 됐다 그러면 2g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우량으로 이러면 뭐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뭐 200이 넘으니까 그렇죠. 근데 건조 공기라면은 그 공기의 평균 내면은 뭐 질소가 한 28쯤 되고 산소가 3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5분의 1 작고 그러니까 대충 29점에서 한 30g쯤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걷어내 버리고 빼고 거기다가 이 건조 공기를 채워요. 그러니까 이만큼 같은 양의 건조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분자의 개수는 똑같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는 18g짜리가 들어갔는데 30g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공기가 무거워진다고요. 그렇죠? 공기가 무거워지면은 그 에너지는 뭐냐면 2분의 1 mv 자승이라 그래가지고 무거워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라고요.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를 전부 빼버리고 건조 공기를 채우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나타나는 온도 그걸 가온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온도가 왜 습도를 나타내는 지표냐? 가온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소리죠. 가온도가 온도하고 똑같다.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수증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온도도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온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계산을 하고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놔두고 결과식만 하다. 왜 이렇게 쉬운 게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온도 TV는 0.6W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T 더하기 6분의 W 대문자로 쓰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는 이 T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20이라고 치면은 이게 300이면 엄청 커지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절대 온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혼합비가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0.622 P분의 2에서 나온 0.622로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값이 나오게 10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너스 온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쪽에 뭐 30, 40 나와서 그램이 나온 거야. 30 뭐 그램 퍼 킬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0.003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단위가 앞에 개수는 1000분의 1 차이 나는 거죠. 얘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는 0.03 뭐 0.02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30g, 20g 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온도로 쓰고 이거는 아무거나 써도 돼. 얘가 절대 온도면 얘도 절대 온도고 얘가 섭씨 온도면 얘가 섭씨 온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혼합비 값을 6분의 1 해서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혼합비는 어디서 구해진다? 아까 그거 지워버렸네. 여기가 T고 여기가 TD면은 얘가 지나가는 것이 이게 WS 아니에요. 그렇죠? 노점 온도를 지나가는 포화 혼합비의 값을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아까 우리가 얘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30이면 한 15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15를 6으로 나눠? 이거는 차이가 뭐 3도, 4도 이거를 안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실용적으로 쓸 때는 그냥 가온도하고 온도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데 여하간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가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높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간 가온도도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가온도가 높다. 아,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구나. 가온도가 낮다. 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됐어요. 그리고 가온도 구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뭐가 있냐면요, 상당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퀴밸런트라 그래가지고 뭐 상응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도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 자, 그러면 단순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봐요. 여기가 T라 그러고 여기 TD라 그러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T가 정해지면은 저기 T를 지나는 건조 단열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다가 그냥 저기 깨서 이거 한번 그려보면 다 그릴 정도로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봐서. 그래서 여기 T를 지나가는 건조 단열선. 그다음에 로점 온도를 지나가는 저기 이게 LCL이라는 거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LCL. 이거는 뭐라 그러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줘도 이거 저기 이거 그려보면 이게 지금 이 공기의 상태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온도가 있고 저기 안에 이제 수증기가 분명히 있으면은 노점 온도하고 온도하고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죠. 그 차이를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수증기가 많이 들어서 건조하면 저기 습하면은 T가 이쪽으로 가까이 올 것이고 멀면은 이렇게 저기 건조하면 멀 것이고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LCL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기가 분명 저기 100% 상대수도가 100%가 아니니까는 건조 공기예요. 그렇죠? 그럼 건조 공기가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포화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포화가 되면은 이거 신분이 달라서 이걸 못 쫓아간다는 소리죠. 뭘 쫓아가야 돼? 이 건조 단열선을 따라 신분 단열선 따라서 올라가야 돼. 자, 그런데 기울기가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 정도라고요. 근데 얘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런 기울기라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기울기야. 아직도 안 돼. 여기서는 같아지죠. 왜 같아져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릇이 엄청 작아졌잖아요. 그럼 건조 공기나 수분 공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선도를 보면 이렇게 굽다가 얘가 이쪽으로 온도가 낮으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비슷해지고 여기도 이렇게 비슷해지고.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참 힘든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 건조 단열선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상당 온도라는 소리예요. 근데 나 이거 못 찾겠다 그러는데 이것에서 한 1, 2도 정도 차이 나면 다 맞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기상기사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 우리 지금 책 배울 때 여기 모의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고치라 그랬죠. 이쪽에 동그라미 친 건 습고온유로 고치고 이쪽에 있는 게 상당온유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값이 써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얘가 30도라 그러고 이게 뭐 40도라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얘가 쭉 올라가면 이 중간에 여기다가 40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건 안 써 있다. 그거는 습고온도고 그냥 쭉 가서 이렇게 끝에 가면 얘가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4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내려가는 걸 못 구하겠으면 계속 끝까지 가면 얘가 닿는 데가 있어요. 여기라면 여기서 닿겠죠. 그렇죠? 그 값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되고 이거는 진짜 단열선도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쭉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고들 보고 있는데 바로 그건데 그거 몰라셔도 되고 그냥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기울기가 비슷해졌다고 하면 쭉 내려오면은 내가 여기서 맞다 그러면 이렇게 에쿠바의 차이 1, 2도밖에 차이 안 나. 다 맞게 해줘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야 이거 기울기하고 이거 기울기하고 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쪽 가면은 많이 가까워. 이거는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이쪽 가면 오히려 반대로 이 정도로 수그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딱 되는 점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는 이렇게 실습해 보면 저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근처 비슷하게 왔으면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다 맞게 해줘요. 근데 아니면은 끝까지 가란 말이야. 그럼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됐죠? 그럼 이게 상당 온도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올라가면은 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40g이라고 30g이라고 치고 이게 15g이라고 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공기가 지금 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 그릇의 크기가 30g이고 그렇죠? 30g이고 들어있는 것이 15g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15g.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15g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15g보다 적어져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릇에 어떻게 돼? 넘치는 거지. 지금 여기는 15g보다 적다고요. 뭐 14g 막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뭐 1로 올라가면 10g, 조금 9g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릇의 크기가. 근데 얘는 지금 15g이 그대로 있잖아 항상. 올라간다 그래서 저기 수증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릇에 안 담겼다는 소리는 뭐야? 얘는 이제 더 이상 수증기로 있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걔는 어떻게 돼?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 된다는 소리예요. 물방울이 되면은 담요를 방출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 10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5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도가 떨어지는데 얘가 담요를 방출해서 그 공기를 덮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가 가요? 지금 좀 뭐 저기 무슨 소리지 저기 이렇게 몰라도 좋아요. 이제 앞으로 문제 풀고 막 그러면 그 얘기를 했구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저기 기울기가 적어? 열을 내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릇이 작아졌고. 그래서 저기 물방울이 응결해.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구름이 생기는 온도예요. 그래서 얘가 저기 공기 중에 물방울로 있든지 빗방울에서 탈락되든지 약간 쭉 올라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얘가 내려올 일이 생기면은 조금만 내려오면 얘는 벌써 저기 100%가 100%에서 99.99만 돼도 얘는 무슨 공기? 건조 공기란 말이야. 그래서 내려올 때는 이 건조 단열선을 따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요. 왜? 수증기가 저기 내려오면서 그 열을 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요. 그 온도가 상당 온도라고요. 이해가 가요?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탈락되고 대신 건조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조금 모르겠다. 그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한다니까. 저기 단위선도 할 때 하고 또 뭐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알고 뭐만 알면 된다. 건조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릇이 작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포화가 된다. 포화가 되면은 신분이 바뀐다. 건조 정도에서 못 간다.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올라가면서 저기 그릇이 작아진 만큼이 다 응결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무슨 이유로 내려오면 그때는 건조 공기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조 공기에서 따라서 내려오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 온도가 상당 온도라고. 이거를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리면은 상당 온위가 되는 거고. 이 온도 요거는 상당 온도고 얘는 상당 온위가 되는 거예요. 좀 붙어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아까 요 안에 저기 TV가 있다 그랬죠? 왜? 이거에 6분의 1 해가지고 더해주면 이게 가온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뭐지?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노점 온도, 여기가 습고 온도, 가온도, 상당 온도,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건조 공기 때 같아지고 수분 공기 때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건 이 정도 하고. 왜냐하면 저기 10번째가 이게 실효 습도가 나오는데 이게 먼저 없던 건데 이걸 놓는데 뭐냐면 사실은 실효 습도는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실효 습도를 이제 개념만 알면 돼요.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그 뭐 화재 같은 거, 화재 지수 같은 거 나오죠. 뭐 산불 지수 같은 거 했을 때 쓰는 것이 실효 습도예요.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 저기 계속 건조하다가 오늘 저기 습도가 높아졌어요. 오늘 막. 근데 나무가 타고 막 이러는 것은 저기 나무나 뭐 저기 종이 같은 것이 습기를 많이 포함하면 잘 저기 비가 안 나오고 저기 겨울철에 그냥 바싹 건조하면 그때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건조하다가 오늘 습기가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저기 불이 안 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또 반대 있잖아.
계속 지금 뭐 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공기나 나무 목재 같은 것을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가 반짝 그냥 날씨가 좋아가지고 건조했다 그래가지고 불이 잘 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실효습도는 과거의 이 습기를 평균을 내 가지고 실효습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실효습도가 건조하면 뭐 비가 불이 잘 날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 습도를 더해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실효습도는 뭐 할 때 쓰는데 뭐 산보지수 구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거로구나 그러지.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뺐는데 이게 실효습도가 처음에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건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보시면 되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시작합시다.